다음 챕터 9.2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U 내적 V가 R3 위의 내적임을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조건 4가지를 다 만족할 때 R3 위의 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U 내적 V 이것들을 이렇게 만든 뒤에 이 식을 다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다시 트랜스포즈 U, A, 트랜스포즈 V, 그리고 A, U 벡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 조건은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또한 여기 벡터 U 대신에 그냥 벡터 U 플러스 벡터 V를 집어넣어서 전개를 한 뒤에 이 전개한 것을 다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 U 그리고 A 그리고 벡터 V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두 번째를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위에 벡터 U 대신에 K를 곱한 것입니다. K를 곱했을 때 그냥 단순히 여기서 K를 뽑아내면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K 곱하기 U와 V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U와 U의 내적을 포함했을 때 U가 0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U와 U끼리의 내적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전개한 식이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벡터 U가 0이 나와야 합니다. 결론은 내적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U와 V의 내적은 R3 위의 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 9.2의 3번입니다. 이 챕터 9.2의 3번 문제는 이 행렬 자체가 좀 잘못돼가지고 제가 바꾸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행렬이 x가 1이고 y가 1이고 z-1일 때 이 값은 0이 나옵니다. 하지만 벡터 u는 0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이 아닙니다. 제가 고치려고 했는데 이걸 넣은 이유가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예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나머지 1, 2, 3번은 모두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1, 2, 3번이 다 맞다고 해서 그냥 4번도 맞겠지 하면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U와 V의 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공식에 의해서 트랜스포즈 V의 바 그리고 U의 내적을 하면 6이 나옵니다. 다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확인하라고 했을 때 벡터 U를 A1, A2, A3 놓고 벡터 V를 B1, B2, B3로 놓고 이 둘을 내적했을 때 값은 6이 나오고 노름 U 그리고 노름 V를 곱했을 때 값은 루트 84가 나옵니다. 여기서 루트 84가 6보다 크므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벡터 U와 벡터 V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 값을 만족하는 2x2 대칭 행렬을 구하라고 했을 때 5, 0, 0, 12 이렇게 구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벡터 U가 2, -3일 때 노름 U를 구하라고 합니다. 노름 U는 루트의 U의 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8루트2가 나옵니다. 벡터 V의 크기 노름 V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름 U, 노름 V 위에서 구한 값을 각각 집어넣고 위에 U와 V의 내적 값도 집어넣어서 풀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데 이 값이 코사인 세타이므로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1은 세타가 104.482가 나옵니다. 다음 P7입니다. 다음에서
내적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값들을 각각 위에 정의해서 정의해놓은 저 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in px 같은 경우는 0에서 2파이까지 내적을 했을 때 그 값은 0이고 이것도 0이므로 0이 나오고 밑에 식도 똑같이 0이 나옵니다. 그다음 밑에 식은 적분 공식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값이 0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B번입니다. 다음에서 정규 직교기저 S가 이렇게 있을 때 정규 직교기저 S'을 구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그램 슈미트 정규 직교화 과정을 거쳐서 풀어봅니다. 그램 슈미트 정규 직교화 과정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풉니다. 단 여기서 이 내적을 위에서 정해놓은 이 식으로 놓고 풀어봅니다. 일단 S 값에 1 코사인 세타, 코사인 x, 코사인 dx 이 값을 각각 p1x, p2x, pnx로 놓고 직교 집합 S'을 q1x, q2x, qnx라고 합니다. 여기서 q1x와 p1x는 1입니다. 다음 q2x를 구해보겠습니다. 위에 식에 대입을 하시면 코사인 x 마이너스 2파이분의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코사인 x dx가 나옵니다. 이 값은 코사인 x입니다. q3x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코사인 dx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qnx는 sin nx가 나오고 그러므로 S'은 1 코사인 x, 코사인 x, 코사인 x, sin x, sin ex, sin nx가 나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6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경수 군이 9장의 1절, 2절을 천천히 차근차근히 발표해 줬는데 9장 1절에서는 이런 폴리노미알들, n차 이하의 폴리노미알들의 집합이 이루는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부분 공간인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인지를 확인하려면 두 가지 조건, 투 스텝 서브스페이스 테스트를 써서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두 조건을 다 만족하면 그 non-empty 서브셋은 서브스페이스가 되고 그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부분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9장에서는 그 부분 이 벡터 스페이스가 RN이나 CN이 아니라 이 폴리노미알들의 집합이고 행렬들의 집합이고 이게 훨씬 더 추상적인 그런 대상들의 오브젝트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내용들은 알고리즘이나 테크닉은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9장은 여러분들이 앞에 배운 것들, 그 단순한 것들이 그냥 그 단순한 걸 가리키려고 가리킨 게 아니라 이런 추상적인 것과 다 똑같다는 것,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가리키고 실제로 거기서 배운 테크닉을 다 어떤 여러분들의 대상, 어떤 벡터에도 어떤 벡터들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R3에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이런 성질을 부분 집합 중에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이 벡터 서브스페이스냐 아니냐 마찬가지로 이제 투 스텝 서브스페이스를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들로 쭉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운 1차 독립, 1차 종속의 개념이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도 물론 이건 앞에서 한 것과 같은 그런 테크닉 같은 R4 상에서의 실제로는 이건 R3가 아니라 R4로 고쳐줘야죠. R4 상에 있는 4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는 이전에 했듯이 디터미넌트를 갖고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M3는 사실 9차원 부분 공간, 벡터 스페이스예요, 9차원. 그 안에 있는 요 3개의 벡터, 즉 9차원 벡터 공간에 있는, 3개가 아니라 8개네. 9차원 벡터 공간에 있는 X1부터 X8까지 8개 벡터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는, 랭크를 쓴 거죠. 이 컬럼 벡터를 만들고 REF를 구하면 이 리딩 논제로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1차 독립인 컬럼들이 있다는 소리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랭크를 구하면 그 컬럼들이 다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함으로써 요 벡터들이
요 행렬들이, 이 행렬이 바로 벡터니까 요것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보일 수 있다는 소리고, 또 이것이 이제 1차 독립인지 아닌지는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줘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걸 0이라고 놓고 그 개수들이 자 0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풀면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 개수들이 다 0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고,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표현되는 것은 만약에 두 가지 디퍼런트하게 표현된다면 그게 다 같은 거, 만약 두 개 다른 표현이 존재한다면 그 둘은 같은 표현이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만약에 이렇게도 존재하고 이렇게도 존재하냐면 빼고 나면 CI들이 다 이렇게 같아지니까 결국은 두 개가 다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일성을 보일 때는 언제나 만약에 두 개가 존재한다면 그 둘은 같아야만 된다. 이렇게 보여줘서 증명을 하는 거고요. 1차 독립인 걸 보려면 마찬가지로 1차 결합을 만들어서 0 놓고 그 다음에 요 개수들이 0인 거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으로 바뀌고 요거를 연립방식을 풀면 되는 거니까 풀 때 요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행렬이면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역행렬을 곱해주면 0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해주면 다 0이 되니까 AI들이 다 0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1차 독립인 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내적인 거 보이는 것은 내적이 만족하는 네 가지 조건. 내적이어야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이제 가환이고, 그 다음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스칼라 곱셈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게 호모지니티, 만약 0이려면 언제나 0이 된다. 그리고 이게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크고, 만약 0벡터면, 그러니까 내적이 0이 되려면 그 벡터 자체가 0벡터여야 된다. 이제 그것만, 요게 이제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준 거고, 요게 이제, 만약에 내적이 0이면, 그럼 벡터가 0벡터여야만 된다는 거.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확인하면 내적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내적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게 벡터 스페이스에 내적이 있으면 내적 공간이 돼요. 내적 공간이 되면 그 내적 공간은 그 벡터 스페이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 그 중에 전형적인 얘기가 힐버트 스페이스인데 힐버트라고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결과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들이. 그러니까 다른 걸 보일 때 그 정리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이 있는 벡터 스페이스이면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100개 있으면 100개를 다 필요할 때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딱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죠. 매번 긴가민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이 있는 벡터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벡터로 다 고쳐서 썼어야 됐을 것인데 어쨌든 내적인 걸 확인하고 또 4개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내적이 아닌 거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복소수들이 나오죠. 복소수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다 똑같죠. 그렇죠? 복소 계산하는 건 다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적에 대해서도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그냥 해주면 모든 계산이 다 똑같아지는 것이죠. 이건 발표 안 한 거예요? 친군. 이건 발표 아직 안 한 거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9장에 가면은 이제 일반 벡터 스페이스를 다루면서,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필드 상에서, 그전에 다 실수에 대해서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소수에 대해서도 앞에서 배운 모든 내용이 다 성립한다는 거. 그러면 실수 계산 실수 부분, 복소수 부분을 따로 나눠서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실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랑 다 똑같으니까 결국은 앞에 것만 잘하면 뒤에 것도 당연히 잘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차근차근히 이제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거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계속 하면서 앞을 뒤져가면서 차근차근히 쌓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적일 때 이것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구하면 이게 내적이라 그러면 내적을 이렇게 정했다는 소리는 이게 4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내적에. 그러니까 그 4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풀었으면 그러면은 차근차근히 계산해 갈 수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 그람시비치 정기 직교합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연속함수들이잖아요. 연속함수들을 가지고 그람시비치 정기 직교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근차근히 벡터가 있으면 벡터 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내적을 구하고 내적을 구해서 숫자를 집어넣어주고 노름을 구하고 그래서 차근차근히 계산해 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올소고날 서로 정규 직교인 그런 벡터들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정규 직교 기저가 되는 거예요. 정규 직교가 기저가 된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축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좌표 이동해서 그러니까 직교 좌표를 만든 거나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푸리에 어널리시스, 푸리에 코에피션트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